이사님 좀 더 구체적으로 개성공단이 좀 궁금한데요. 네.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자 그 자체로 남과 북의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동 프로젝트인데요. 이사님께서 바라보시는 개성공단의 평화적 가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개성공단을 압축해서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라고 해요. 네네. 먼저 진짜 중요한 건 평화예요. 네. 개성공단 그러면은 당연히 경제적 공단으로서의 가치가 확 들어오기 때문에 네. 돈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네. 먼저 우리가 확실히 이해될 것은 남과 북이 개성공단을 합의했던 가장 최대의 목적 가치는 네. 경제 협력을 통해서 평화를 구현하자. 네.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남북의 경제 협력의 방식을 채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평화를 위한 경제, 궁극의 가치는 평화예요. 네. 해봤는데 진짜 엄청나게 평화가 담보되죠. 네. 남과 북이 현재 72년 분단 체제라 그러죠. 60년, 70년 떨어져서 만나지도 못한 채 완벽히 단절된 채 살았어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개인주의 사회와 집단주의 공동체, 체제적 생활 양식과 가치 규범이 달라요. 이들이 같은 공간에서 14년간 생활해 왔어요. 네. 체제와 제도가 다르다는 것은 많은 부분 생활 양식이 다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같은 공간에서 배워요. 쉽게 배워. 아, 이래서 우리는 한민족이구나. 말도 똑같고 민족적 감정도 똑같고 정서가 같다라는 것을 만나서 대화해보고 생활해보면 야, 이런 것도 같고 이게 달라? 이런 걸 확인하잖아요. 모든 갈등은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오해가 충돌을 낳잖아요. 생활하면 오해할 게 없어요. 다 이해가 돼. 한 번도 안 만나보고 관념 속에서 분단 적대 늘 배웠고 막 찌질이 루즈들 나쁜 새끼들 늘 듣다가 직접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생활해보면 아니야. 그럼 이미 평화죠. 네. 같이 생활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게 돼버려요. 우리 평화하자고 말 안 해도 돼. 생활하다 보면 평화롭게 지내게 돼요. 그래서 14년간 우리 평화를 구현했죠. 이건 통일 문화의 미래적 가치를 담보합니다.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서로를 알게 되고 배워가게 되잖아요. 이것만큼 큰 평화 통일 가치는 없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 안 만나봤으면 이렇게 말 못할 거야. 근데 생활해 보니까 역시 한민족이란 이런 거구나. 이거는 개성에서 그들과 같이 생활을 안 해본 사람들은 느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 이런 거였구나. 우리는 호시탐탐 적화야획을 노리는 나쁜 새끼들 이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진짜 존재할까요? 그걸 경험해 봐야 한 사람 한 사람 다 똑같아. 대부분 선하고 착해, 맑고 밝아. 나름 우리가 생각했던 막 꾀죄죄하고 막 억압 폭압 속에서 막 이러지 않아요. 나름 똑같아 생활하는 건. 그것을 확인하는 자체가 평화잖아요. 두 번째, 번영, 경제적 가치로서의 번영.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경제적 기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제조업 기업들한테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어느 공단도 개성공단하고 비교했을 때 개성공단 좋은 공단 없어요. 노동제도, 조세제도, 노동생산성, 고품질 구현 능력, 임금의 수준,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어요. 압도적인 경제적 비교 우위를 담보하고 보장하는 게 개성공단이에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개성공단이 그렇게 압도적인 경제적 부가가치를 우리한테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주는 자체를 못 들어봤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이것보다 더 나은 공단은 없다, 전 세계에. 이거는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입주기업 사장님들이. 우리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남측의 기업 사장님들이 전 세계 어느 공단도 개성공단보다 좋은 공단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이 통하잖아요. 아, 네. 통역이 필요 없네요. 말이 통하죠? 정서가 비슷해요. 원부자재가 들어가고 완제품 나오는데 물류가 1시간이면 되죠? 가까워서요. 1시간? 관세가 없어요. 무관세잖아. 임금은 50% 시작해가지고 14만 원, 15만 원이면 되죠. 부가 이렇게 뭐 연장 야근 특근 다 해서 임금 인상률이 5%로 딱 묶여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북측 노동자들은 거의 대부분 직장을 옮기지 않아요. 이직률이 0% 가까워, 0% 가까워요. 그렇습니까? 이런 공단은 없어.
서울에서 만드는 것보다도 더 잘 만들 수 있어요. 동기부여가 되면. 네. 그런데 그들은 임금이 15만 원이에요. 네.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동남아 이주 노동자 한 명을 고용할 수 있으면 개성에서 13명, 15명 고용해요. 네. 돈을 벌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평화와 번영의 상징 데이터를 진짜 많이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압도적인 경제적 가치를 담보하는 것이 개성공단이다. 네. 돈도 벌어. 평화는 기본이고 네.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라고 네. 이야기하는 개성. 이 개성공단의 가치를 우리 국민들이 네. 조금만 알면 공단 재개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시겠죠. 네, 네. 그래서 개성공단의 가치, 의미를 확산, 네. 인식 공유시키는 데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성공단이 한창 이렇게 가동될 때 북측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그 임금에 대해서 참 말이 많았었는데요. 맞습니다. 그 실제로 그 노동자들에게 임금이 어떻게 지급됐었나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꼭 좀 잘 아셔야 되는데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먼저 임금의 수준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임금의 지급 절차 과정을 설명을 네, 드릴게요. 네, 개성공업지구법에 북측 노동자들의 기본임금 50불에서 시작했습니다. 네, 50불. 월 50불. 이 50불에서 연장 야근 특근을 해서 2004년부터 2006년 초기 3년간은 우리 한화로 한 달에 6만 3천 원을 받았어요. 6만 3천 원. 이후에 이제 2007년부터 5%씩 올려줘요. 5% 계속 올려줘가지고 2015년이 되면 북측 노동자들 기본 임금이 73불, 73불 약 8만 원에 연장 야근 특근을 해서 약 15만 원 정도가 네. 북측 노동자들이 받아갔던 한 달 실질 임금입니다. 네. 이것을 가지고 그들도 4인 가족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겠죠. 네, 네. 그렇죠. 절대치가 사실 굉장히 작죠. 네. 임금의 지급 절차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알려면 배경지식이 좀 필요해요. 네. 우리는 임금 버리면 우리는 월급 받아가 알아서 그냥 쓰면 되잖아요. 네, 통장에 들어오면 예, 뭐 쓰는 거죠. 내가 그걸 밥을 해 먹든 네. 삼시세끼 다 밖에서 사 먹든 관계없이 알아서 쓰는 거죠. 예. 자본주의 개인 경제와 다르고 북측은 국가 사회주의 네. 공급 경제입니다. 네. 배급 체계라는 게 있죠. 개성공단의 기축 통화가 달러예요. 달러. 우리가 국제공단화로 하려면은 달러를 기축 통화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달러를 기축 통화로 만들었어요. 네. 달러를 줘야 돼. 달러를 직접 북측 노동자 직접 주면은 쓸 수 있을까요? 북측에는 외환 시장이 없어요. 네. 그래서 바꿔야 돼. 이 부분이 이제 직불과 관련되는 오해가 생기는 소지예요. 네. 달러 직접 주면은 못 써. 쓴다. 두 번째, 북측은 인민 필수 소비재 제품 쌀, 네. 밀가루, 기름, 설탕, 맛내기 뭐 그 가족들이 먹고 사는 인민 필수 소비재 제품이 있어요. 네. 이거는 국가가 공급해요. 국가가. 딱 정해진. 그 국가가 공급하는 그것은 양이 딱 정해져 있고 가격은 거의 원가보다 몇 배나 싸요. 북측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이라는 것은 그 임금 안에 소위 말하는 배급표 있죠. 국가가 공급하는 쌀 공급권, 뭐 맛내기, 운동화 다 상품표로 받아요. 네. 굉장히 싼 가격으로. 네. 그걸 받아가지고 표를 가져가가지고 다 바꾸어. 네, 네, 네. 그걸 국가 공급소에서 받아요. 나머지 돈들을 조선 원원으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바꿔준단 말입니다. 네. 우리는 얼마나 간단해요. 회사에서 그냥 통장에다가 뽑아주면 알아서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북측은 인민 필수 소비재 제품은 국정 가격이라고 진짜 싼 가격으로 우선 그 사람이 일한 전체 액수의 70% 정도를 한 달간 먹고 살 수 있는 생필품, 식자재 이런 걸 공급표로 먼저 네. 주고 나머지를 조선원으로 바꿔준다고요. 네, 네.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임금은 직불이 아니냐. 직불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다만 달러를 좀 못 쓰기 때문에 네. 바꿔준다라는 네. 절차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직접 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럼 상호 존중이 아니에요. 네. 북측의 경제 체제 시스템을 완전히 허무는 거예요. 그럼 공격적인 행위가 되지. 네. 네. 그건 북측 체제 자체의 작동에 메커니즘이 있겠죠. 네. 그 운영의 원리를 존중하는 네, 거예요. 네, 네. 중요한 것은 북측의 노동자들이 자기가 한 달간 일한 노동의 정량만큼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 액수만큼 받아간다라는 거예요. 네. 그거 자체가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한간에 뭐 이렇게 추측성 발언 같은데 북측 노동자들의 임금이 핵무기개발에 사용된다. 이거는 거의 그죠. 불가능한 거네요. 거짓말입니다. 네. 슬픈 이야기입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개성공단 넘어서 이제 한반도 전체에 대해서 한 구상 좀
예. 싶은데요. 네. 지금은 조금 이제 남북 북미 관계 교착 상태라 이렇게 한반도 평화 어떤 교류와 관련된 정책들을 좀 듣기가 힘든데 작년 한창 분위기가 좋았을 때 네. 제가 눈여겨봤던 게 한반도 신경제 지도 예. 이렇게 그림으로 보고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정말 이렇게 매력적이었었는데 요 한반도 신경제 구상 요거에 대해서 조금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을 설명하려면 이게 PPT 사진 자료가 좀 필요할 텐데 네. 참 좋은데 나중에 도움이 되려니 모르겠는데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한마디로 경협을 통해서 진짜 평화를 구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북만이 아니에요. 네. 남북의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맹하로 동북아 전체를 궁극적으로 평화 공동체로 묶어내겠다라는 장기적인 전략입니다. 현재 우리를 보면 우리는 섬나라 경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남과 북의 분단된 과정 속에서 휴전선 남쪽으로만 분단된 섬나라 경제, 분단 경제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분단 경제 속에서도 참 엄청난 괄목상대한 엄청난 성장을 했죠. 이 완벽히 단절되어 있는 휴전선을 중심으로 완벽히 남측이라면 단절되어 있는 섬나라 경제를 넘어서 이 분단 경제를 넘어서 평화 경제로 가자. 네. 평화 경제는 남북의 경제 협력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겁니다. 네.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네. 이 구상을 가지고 남북 경협이 고도화가 되면 무조건 평화를 구현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확대되면 동북아 경협은 동북아 평화를 구현할 것이다라는 개념에서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의 3대 축이 있죠. 지리적으로 봤을 때 한반도는 아시아의 대륙을 뻗어가는 관문이고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관문입니다. 해양과 대륙을 잇는 유일한 하나의 분수령. 여기를 북측으로는 중국, 러시아, 남측으로는 일본과 미국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환을 그려서 환동의 경제권, 환서의 경제권, 그 환동해와 환서를 잇는 현재 휴전선 DMZ 전체를 묶어버리는 DMZ 경제벨트, 이 3대 H자형, H자형의 3대 경제벨트를 중심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전체의 경제벨트를 묶어내자. 그래서 곧 벨트마다 고유한 특화된 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동해는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저 위에 러시아 하브라우스크 블라디보스톡에서 내려와가지고 북측의 청진, 나진선봉, 원산, 함흥, 우리 강릉 동해 쭉 내려서 포항, 울산, 부산, 일본의 니가타까지 이게 크게 이어지는 선이죠. 여기에 중점적인 산업협력의 주업종은 에너지, 자원, 러시아의 가스가 가스, 북측의 자원, 그 에너지, 자원, 협력 벨트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중국의 위해부터 텐진부터 쭉 해서 북측의 신의주, 남포, 인천, 평택, 저 밑에 목포, 다시 상해까지 이 전체 환이죠. 이쪽도 물류. 중국과의 물류, 첨단 산업, 여기 이 H자형의 환서해에 개성공단하고 해주경제특구 이런 부분이 걸립니다. 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군들을 협력을 하는 거예요. H자형의 마지막 중간 환서해와 환동해를 연결하는 DMZ는 세계적인 생태, 환경, 관광, 평화의 성지로 만들자. 세계적인 국제 평화 기구들도 유치하고 유엔의 여러 많은 기구들도 유치하고 생태는 환경 그대로 보존하고 다른 개발하지 말자. 이 지역은 DMZ는 고유명사로서 비무장지대는 그 자체가 평화다. DMZ의 평화적 그 가치를 한반도 평화를 구현하는 실질적인 심장으로 현재는 분단체제,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분단체제의 상징으로서 DMZ도 있습니다만은 남과 북이 평화로 갔을 경우에는 DMZ는 실질적인 세계적인 평화의 성지로서 만들 수 있는 큰 메리트 있는 스토리가 되잖아요. 그것을 그 DMZ 지역을 중심으로 평화벨트, 환경생태 관광 평화벨트로서 설정하고 있죠. 이게 한반도 신경제지도상의 H자형의 산업발전 전략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경제협력을 통해서 남과 북의 평화를 구현하고 그 남북의 평화를 맹하로 동북아의 여러 많은 국제정치적 역학관계 이 갈등들을 최소화시켜서
협력을 통해서 평화로 가자. 네. 동북아 평화 공동체를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이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궁극적인 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상이 이렇게 실현되면 엄청난 경제 파급이 있을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가장 예. 엄청난 시장이고 네. 가장 역동적인 시장이 아마 이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중심으로 네. 국민 행복의 절대 가치, 전 세계인들의 가장 큰 가치는 경제 아니겠습니까?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활용하지 못했던 70년간의 엄청난 기회비용을 잃었잖아요. 네. 평화 경제로 간다는 건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경제를 만난다는 겁니다. 네. 갇혀있지 않고 마음껏 북측을 거쳐서 중국으로 뻗어나간다. 실질적인 물류의 완성이 한반도 평화 경제 속에서 있습니다. 지금은 단절돼가 안 되잖아요. 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태평양에 물류는 가겠죠. 네. 일본이나 호주나 이 물류는 부산에서 목포에서 실어가지고 데리고 뻗어갈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우리가 꿈꾸는 가장 확실한 평화는 뭔지 아세요? 유럽, 중앙아시아, 네. 중동 그 많은 전 대륙의 많은 사람들이 태평양의 관문인 한반도로 몰려옵니다. 아 예. 우리가 왜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 가는 것처럼 네. 유럽의 많은 사람들은 태평양의 관문으로 오지 않겠어요? 네. 부산 목포입니다. 기차 타고 오고 싶어요. 여기 종착지예요. 네. 종착지. 정착지. 그 많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면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네. 누구도 못 막아내겠죠. 이미 사람이 오고 가버리면 끝이다 이거죠. 그게 한반도 신경제 구상 속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한반도 종단철도 TKR, 네. 시베리아 TSR, 중국 TCR, TMR, TMGR, 유럽까지 나아가는 그거 한반도 종단철도, 중국 경단철도 뭐 이 모든 것들이 이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물류적 관점의 핵심이잖아요. 네. 물류가 가고 사람이 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네. 이미 궤도를 올라가 버리는 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달린다고 보죠. 네. 뭐 멀리 있지 않다고 보죠. 네. 남북 관계만 어떻게 되면 네. 이 속에서 미국도 일본도 네. 자기들에게 경제적 기회가 있다는 것을 파악만 한다라면 저는 뭐 일사천리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네. 봅니다. 그리고 저도 꼭 말씀하신 TCR 타시고 TKR 꼭 타고 맞습니다. 싶습니다. 예. 그런 세상을 이제 곧 살게 된다고 우리가. 그런 한반도 이제 신경제 구상이 실현되고 또 북측 곳곳에 이제 경제 특구가 이렇게 조성이 되면 네네. 우리 기업들도 많이 진출할 텐데 이 부분에서 조금 우려하시는 분들이 국내 대기업 하청 기업 간의 어떤 불공정 거래, 노동자 인권 문제, 임금 차별이 국내에도 있는데 그 기업들이 그대로 가서 거기에서 또 똑같은 행태를 저지를 거 아니냐 이렇게 잘못된 기업 문화가 이식되는 것을 조금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이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다 똑같은 생각을 하네요.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을 거예요. 뭐냐면 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개성공단에서 그런 일 있었을까요? 개성공단에 그런 일 없었어요. 말씀하신 영세한 기업들이 이렇게 예, 그렇죠. 뭐냐면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런 우려들이 있어요. 네. 소위 말하는 천민자본주의적 어떤 여러 많은 아, 속성들이 이식된다라든가 난개발이라든가 뭐 불공정 거래라든가 그런 남북 경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북측 땅이에요. 북측에도 법이 있어요. 네. 남과 북이 협의해서 개성공 지구법을 만들었던 네. 것처럼 현재 5개 경제특구하고 22개 경제개발국 27개를 지금 설정해 놨는데 네. 그 모든 법들을 만들고 관리위원회 구성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만들고 있고 꿈도 꾸지 마라. 네.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네. 이건 사실은 이 남북 경협 쪽에서 오랫동안 종사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그런 데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네. 어떤 이야기냐? 남북 경협은 말입니다. 상호 보완성을 가지는데 우리 남측에서 기존의 재벌, 중견기업, 하청, 1차, 2차, 3차 밴드 이 왜곡된 구조들이 다른 쪽에는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이식돼서 안 됩니다. 네. 그런 기업들은 진출조차 못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남북 경협은 한국의 산업화 과정 속에서 왜곡되었던 많은 불평등 구조들을 혁파하는 과정이 될 거예요. 네. 사회적 경제 같은 것들 오히려 더 권장될 수 있겠죠. 남북 경협을 통해서 돈 번 분들 많이 벌어야 되겠지만은 재투자가 돼야 될 것이고 이런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여러 많은 제도적 장치들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잘해야 됩니다. 네. 북측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난개발 꿈도 못 꿀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엄정하게 규정이 만들어지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김진양 이사님 모시고 개성공단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성공단은 매일매일 작은 평화와 통일의 사례가 발현되고 축적되는 기적의 공간이다. 맞습니다. 예, 이 기적의 공간이 다시 문을 열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예, 이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과 북에는 이념의 차이, 갈등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대의 이념은 국민의 행복입니다. 국민의 행복이 절대 가치고 절대 이념입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국가이고 정치라는 건데요. 분단은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이고 토대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분단이 만들어내는 엄청난 불이익들 인식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진짜 분단 속에서 아픈데 우리는 아파하지도 못해요. 왜? 모르니까. 무지, 이 무지를 극복해가는 과정이 진짜 중요한데 뭘 모르는가? 분단도 통일도 북도 모르다는 것이죠. 통일의 개념 과정 절차, 분단, 북을 알아가는 과정은 진짜 근본 가치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통일, 평화의 과정 속에서 북을 알게 되면, 평화를 알게 되면 근본적으로 나와 내 가족, 우리 공동체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그런 엄청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남북평화의 상징적인 성지로 보입니다. 개성공단 재개 정상화의 문제는 내 삶이 달라지는 첫 출입구에 있습니다. 단순한 공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14년간 평화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구조적 저성장을 남북 경협을 통해서 극복해 갈 수 있는데 개성에서 14년간 해봤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평화와 번영의 상징인 개성공단 재개 정상화에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부디 개성공단 그리고 한반도 평화 이슈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의 폭을 넓히시는 계기가 됐길 기대합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김진양 이사장님 모시고 소장과 함께 세상 속으로 첫 번째 시간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